취향을 담는 한 잔, 커피 한 잔 할래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통해 나의 생활상을 다시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 흔적의 중심에는 커피가 있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 속에 나의 일상이 묻어 있듯 커피는 나의 삶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커피는 내가 머무는 공간과는 분리되어 생산됩니다. 소비의 시간 외에 커피의 시간과 공간은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커피가 먼 생산지가 아니라 나의 공간 안에서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성장과 소비의 시간이 함께 한다면 그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커피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환경은 인간의 쾌적 환경과 유사합니다. 비슷한 생활 조건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나와 커피나무의 공존을 제안합니다. 커피는 성장과 가공 과정에서 각기 다른 맛과 향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개인이 생산자가 된다면 커피 한 잔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잔의 커피가 되기 위해 발효, 세척과 건조, 로스팅 등 다양한 단계들을 거칩니다. 이러한 커피의 공정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온다면 자연스레 일상의 영역과 섞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일상의 장면들이 모여 공동체가 지닌 다채로운 삶의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함께 나누고 만들어 나갈 새로운 마을 구조를 제안합니다. 기존의 주거 공간에 재배 공간이 결합됩니다. 새롭게 조성된 이웃 커뮤니티 공간은 생산한 커피를 함께 즐기는 공유의 장이 됩니다. 나아가 마을 커뮤니티에서는 마을 단위에서의 커피 공정과 교류를 통한 다채로운 관계망이 형성됩니다. 대상지는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일대입니다. 이곳은 다가구 주택과 도시형 한옥들이 뒤섞여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누적된 만큼 사람들의 생활 밀도가 높고 공간 전반에 일상의 환경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대상지를 관찰하며 확장, 점유, 틈, 소멸과 재생이라는 마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주거는 점차 외부로 확장되고 그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의 틈은 골목이나 반외부 공간이 됩니다. 그 틈들이 주민들의 행위로 채워지며 타인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점유의 공간이 됩니다. 마을 고유의 생활 방식에 커피라는 새로운 층위를 덧입혀 마스터 플랜을 계획했습니다. 주거에서의 재배부터 이웃과 커피를 공유하고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커피 공정의 마을화를 통해 주민과 마을이 함께하는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기존 마을을 구성하는 담장은 이웃 간의 교류를 차단하고 버려지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담장의 범위만큼 건축물의 외피를 확장시킵니다. 클러스터 중 한 채는 이웃 커뮤니티가 되어 이웃 간의 교류의 거점이 됩니다. 확장된 공간은 거주자가 직접 커피나무를 기르고 취향껏 가꾸면서 가로변과 마을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넣게 됩니다. 증축부 모듈은 철골 프레임과 폴리카보네이트 패널로 구성됩니다. 커피 재배를 위한 온실, 전시 공간 등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모듈들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이웃의 주거와 이어집니다. 연속적인 온실을 통해 거주자들은 채광과 녹지를 함께 공유하며 새로운 형태의 공동 생활 공간을 누리게 됩니다. 다음은 층별 계획입니다. 기존 반지하의 협소한 면적, 일조, 환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듈이 부착되는 범위를 따라 집안을 반지하 레벨까지 굴착했습니다. 기존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단순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거주자의 심리 상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썬큰 가든을 조성해 자연광을 들이고 시선을 외부로 열어줌으로써 주거 환경과 공간 활용성을 동시에 개선했습니다. 주거 사이의 담장이 철거된 자리에 조경 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웃 커뮤니티는 기존 붉은 벽돌 일부를 투명한 유리로 전환하며 접근성과 공공성을 확보했습니다. 2층은 개별 진입로를 철거하고 이웃 커뮤니티를 경유하도록 동선을 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웃과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됩니다. 옥상은 증축 모듈과 기존 옥상 사이를 연결하고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을 덮어 썬룸을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빨래를 널거나 일광욕을 즐기는 여가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주민들에게 열린 이웃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1층은 용도가 고정되지 않고 거주민들의 기획과 운영에 따라 변주하는 열린 공간으로 작동합니다.
평소에는 동네 카페로 운영되다 마을에 이벤트가 있는 날이면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마을 회관으로 변모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에는 102호 할머니에게 김장을 배우는 원데이 클래스가 열리고 화요일에는 월드컵을 응원하는 소극장이 되며 금요일에는 커피박으로 만든 소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2층은 주민들의 일상 지원 공간인 사랑방으로 운영됩니다. 시간대에 따라 그 모습도 다채롭게 변화합니다.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오락 공간이 되고 학교 시간엔 아이들이 모이는 공부방이 됩니다. 늦은 저녁에는 직장인들의 밴드나 실내 체육 등 동아리 활용 공간으로 쓰이며 세대 간의 상호 돌봄과 취미 생활이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공간이 됩니다. 클러스터는 주거와 이웃 커뮤니티의 결합으로 쾌적해진 주거 공간에 스며든 커피와 일상이 투명해진 담장을 넘어 이웃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주민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동선 안에서 커피를 나누고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며 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들을 아우르는 마을 커뮤니티입니다. 도시형 한옥을 변형하여 커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커피 연구실과 대형 발효실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비워진 마당은 각기 다른 클러스터의 주민들이 모여 커피를 시음하고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 됩니다. 다양한 원두가 블렌딩이 되어 커피의 맛이 풍부하고 깊어지듯 파편화되었던 개인의 일상들이 마을에서 엮일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한켠에 커피가 자라난다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커피 한잔 할래요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커피가 재배가 가능하다는 거는 실제 가능성이 아니라 판타지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희가 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단 커피의 생장 환경은 일단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이거 커피를 키우기 위해서 따로 뭔가 토양에서 키워도 되지만 이 화분 자체로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판타지보다는 더 현실 가능성이 많은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요? 이런 실험들은 되게 많이 커피 재배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이런 거를 조절해야 되니까 실제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론 그래서 그냥 판타지로 생각하고 뭔가 커피와 관련된 중요한 얘기를 하려기보다는 그게 일종의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뭐 어쨌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작용 재배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전 되게 흥미롭게 보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이 리서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게 건축화되는 과정에서는 갑자기 커피 얘기가 약간 액세서리처럼 부수적인 대로 빠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왜 이렇게 전체를 다 온실처럼 씌우거나 이런 게 왜 그걸 씌우는 게 필요한지 리뉴얼 하는데 그리고 땅도 왜 이렇게 굳이 무리를 해가면서 지층까지 다 파내서 반지하를 없애고 썬큰을 만드는지 되게 굉장히 많은 소모적인 그런 공사나 비용들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커피 재배를 위한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뭔가가 있는 건지 실제로 계획안 전체를 보면 되게 뭐 좋죠 근사하고 그렇긴 한데 커피 얘기는 빠져 있고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동네 커뮤니티를 만드는 계획안에 약간 그친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서 커피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이 계획안하고 개입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제안서는. 근데 지금 오늘 발표를 들으니까 그 얘기가 조금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커피가 아니면 예, 다른 거라고 하면 이게 이 지금 제안하는 이 계획안과 이게 제안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저희는 일단 커피가 일단 이게 실현이 가능하다고도 생각을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는 약간 이 공동체들을 약간 잡을 그 매개체로 커피를 본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커피를 모든 사람이 모든 가정에서 기른다고 전제를 하고 들어갈 수는 없고 그걸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 이런 클러스터 구성 내에서 뭔가 공동의 공간이 생기고 또는 이제 만약에 반지하에 살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무리하게 파지면서까지도 뭔가 주거 공간에서의 그런 좀 더 개선된 환경이 제공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커피를 매개로 했지만 이제 이런 리노베이션의 단계로 이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궁금한 게 저는 이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거는 생산하는 것과 소비와 주거라는 굉장히 다른 프로그램이 한 어떤 마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고 아마 도시가 그러지 않으면 많이 죽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대상지가 회기동이라고 했고 대상지가 회기동일 때 이 생산과 소비와 주거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회기동을 선택한 이유도 하나 궁금했고요. 그리고 여러 주택 회기동 안에 있는 주택들을 아마 대상지로 삼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비어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회기동이 주거가 다 비어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던가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 비어 있는 공간들을 대상으로 한 건지도 궁금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끌고 가야 될 텐데 그거의 주체가 어떤 거라고 상상하시고 계획 제안을 했는지 그거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저희가 회기동을 선정한 이유는 일단 저희가 일단 사이트 선정보다 뭔가 이 설계 계획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나무를 주거로 들이자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또 저희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게 지금 다들 자취하고 있는 곳이 이런 다가구 주택들이어서 이런 단지들이 모여 있는 회기동으로 선정을 했고 그러면 또 수많은 다가구 단지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이곳이냐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이 부분에서 이제 확장의 제스처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건 점유의 제스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곳이 이제 재개발이 이제 이번 2월부터 이루어져서 지금은 다 비워진 상태인데 저희가 그 흔적들을 따라가 봤을 때 이 마을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거리로 뭐 의자가 나와 있고 또는 개인의 물품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점유를 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게 뭔가 획일화된 방법으로 안 이루어지고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건축적인 제스처로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사이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뭐 있지? 뭐 또 추가로 첨언하자면 그래서 지금 2월 달 이후로 비어서 사실 물리적으로 비어 있긴 한데 좀 더 과거의 시간대로 가서 사람들이 현재 거주민이 있다로 가정을 하고 이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운영 마을 커뮤니티 및 이제 운영 커뮤니티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설계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집 환경도 더 넓어지고 이런 기존의 거주 환경이 개선된다는 걸로 이제 커피를 애호가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기존 거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존 거주민들과 같이 이런 집이 좋아지니까 같이 비용을 지불해서 우리 같이 잘 살아봅시다라는 먼저 이런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기는 이웃 커뮤니티나 마을 커뮤니티의 운영 구조는 이제 그래서 이웃 커뮤니티랑 마을 커뮤니티는 결국에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주거에서 이제 주거민 대표들이 모여서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또 마을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각 클러스터의 장들이 모여서 뭔가 이런 그런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을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